안녕하세요, 언어탐정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의 귀가 길었고 그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다가 결국 어딘가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당나귀 귀 이야기는 마치 계모에게 국왕을 받다가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처럼 세계 여기저기서 엇비슷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전해지는 대표적인 당나귀 귀를 가진 인물은 손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어 달라 했던 미다스 왕입니다. 미다스 왕이 당나귀 귀라는 걸 알고 있었던 인물은 이발사였고, 이발사는 들판에 구덩을 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을 외쳤고, 그 후에 갈대밭이 자라 갈대밭에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는 모자를 만드는 기술자인 복두장이 임금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대나무 숲의 비밀을 외쳤는데요. 그렇다면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님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당나귀 귀 이야기 속 임금님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 응렴이라는 자가 18살에 화랑이 되었습니다. 응렴이 20살이 되자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헌원대왕이 그를 불러 궁중에서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왕은 응렴에게 화랑이 되어 이것저것을 두루 돌아다니며 어떤 특별한 것을 본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응렴은 행실이 아름다운 사람 셋을 보았다고 했는데 남들의 윗자리에 앉을 만한 자가 겸손하여 아래에 있는 사람, 부유하면서도 검소한 옷차림을 하는 사람, 귀하고 세력을 가졌으나 그 위력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들으며 그의 어짐을 알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을 응렴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응렴은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물러간 뒤 이 일을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살펴보면 당시 왕들은 궁궐을 함부로 비울 수가 없어 바깥을 둘러본 사람들을 불러다가 경험을 듣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렴이 이야기하는 행실이 아름다운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헌원대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실이 좋기는 하지만 울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약간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헌원대왕은 47대 왕이었는데 그 이전 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실제 기록으로 보면 헌안왕의 사촌이자 43대 왕이었던 희강왕은 836년 헌안왕의 아버지를 죽였고 2년 뒤인 838년 헌안왕의 육촌이었던 44대 왕 민해왕은 43대 왕인 희광왕을 죽였습니다. 839년 헌안대왕의 형인 45대 왕 신무왕은 44대 민해왕을 죽였고 그해 등에 난 종기인 등창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이후 신무왕의 아들인 46대 문성왕의 시절도 혼란스러웠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상왕으로 알고 있는 장보고의 반란이 있었고 문성왕은 이 장보고를 암살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왕이 된 47대 헌안대왕의 상황을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선행에도 충분히 감동할 법합니다. 이러한 감동으로 응렴을 사위로 삼고자 했는데 헌안대왕에겐 아들이 없어 그 자리는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응렴이 딱히 선행을 한 사람도 아니고 응렴이 정말 겸손한 자였다면 이 자리를 거절했을 텐데 응렴은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응렴의 부모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자제들을 모아 의논했는데 첫째 공주의 외모가 못생겼고 둘째 공주의 외모가 아름다우니 둘째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응렴이 이끄는 무리의 우두머리인 범교사라는 승려는 첫 번째 공주를 택하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응렴을 설득합니다. 응렴은 첫 번째 공주를 선택했고 그로부터 3달 뒤 병이 위중해진 헌안대왕은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니 응렴에게 왕위를 잇도록 유언을 남겼고 응렴은 48대 왕이 되었습니다. 응렴은 범교사에게 좋은 일 3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맏딸과 결혼하여 왕위에 오른 것, 흠모하던 둘째 공주도 얻을 수 있는 것, 맏딸과 결혼하여 헌안대왕과 그 왕비가 흡족했던 것이 그 3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응렴은 그의 말에 끄덕이며 범교사에게 덕이 큰 인물이라는 대덕이란 벼슬을 내리고 금 130냥을 하사하고 왕이 죽자 시호를 경문으로 했습니다. 이 경문대왕이 바로 당나귀 귀의 주인공입니다.
응념은 순수한 마음보다는 상당히 계산적으로 헌인대왕의 제의에 응답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즉위 3년 뒤 헌인왕의 둘째 딸을 후비로 맡게 되고 이렇게 왕이 될 수 있게 꾀를 낸 범교사에겐 벼슬과 금을 내렸습니다. 범교사도 덕이 큰 인물이라면 그렇게 많은 금이 필요했을까요?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경문대왕의 침실에는 수많은 뱀이 모여들었다고 적혀있는데 궁 안의 사람들이 이를 쫓아내려고 하자 경문대왕은 그 뱀이 없으면 편하게 잘 수 없으니 쫓아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뒤 갑자기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어졌다고 적혀있고 오로지 복두장만이 이를 알고 있었으나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쳤습니다. 이후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나자 경문대왕은 대나무를 전부 베어버리고 산수유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면 당나귀 귀가 아니라 그냥 임금님 귀는 길다 라고 들렸다고 합니다. 왕실의 침실에 있던 뱀은 어떤 의미일까요? 뱀의 존재는 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존재이고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해 주어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존재입니다. 이는 화랑이 권력 기반이었던 경문대왕이 화랑에 의해 정권을 유지한 것이라 추측됩니다. 경문대왕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불안정해서 언제 왕위에서 쫓겨날까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문대왕 재위 기간에도 실제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재위 이후 7년간 계속해서 각종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흉년이 잦았고 15년 동안 궁궐과 절 등을 재건축하는 토목공사를 벌이거나 연회장을 고치는 등의 노역으로 백성들의 불만도 잦아 반란도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임금의 귀가 커진다는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큰 귀를 가진 상은 부처의 상으로 자비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경문대왕의 귀는 사람의 귀가 아닌 당나귀의 귀였습니다. 결국 복두장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도 듣기 싫어 대나무 숲을 베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이련스님의 삼국유사 기편에 서술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삼국유사보다 조금 더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하여 쓰여진 삼국사기에서도 경문대왕의 평가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문왕 15년 여름 5월 용이 궁궐 우물에 나타나 곧이어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모여들자 날아갔다. 가을 7월 8일에 왕이 죽었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보통 용은 바다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신라의 문무대왕은 그가 죽으면 바다의 용이 되어 왜군을 막겠다며 자신을 바다에 묻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헌안대왕은 조그마한 우물에서 나와 구름과 안개가 모여들자 사라져버린 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대의 경문대왕은 단순히 귀가 긴 자비로운 사람이 아닌 그가 그렇게나 감추고 싶었던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며 모두에게 알려져 버렸고 삼국사기에서도 무력한 왕의 평가를 받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그 인물의 이야기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